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궁궐 깊숙한 곳, 촛불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궁.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한때 비단이었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지난 20년을 되짚으며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권력이란 건 달콤한 독약이었다는 것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더 갈증이 났고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최옥정.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불렀다. 무수리에서 시작해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 냉궁으로 추락한 여인. 그녀의 손에는 지금 사약잔이 들려 있었다. 1680년 봄, 21살의 옥정은 궁궐문을 들어서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창덕궁의 거대한 문, 그 문 안쪽에는 권력이 있었다. 부귀영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꿈꿔온 모든 것이 있었다. 무수리, 궁궐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야 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상궁들의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고 또 물을 길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정해졌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피가 났고 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이거사! 물이 차갑다고 주춤거리면 어떡해! 멍청한 것, 때려야 정신 차리나? 상궁 최 씨의 몽둥이가 옥정의 등을 후려쳤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다. 옥정은 이를 악물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을 모이면 더 맞을 것이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 죄송하옵니다, 상궁마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기다려라. 언젠가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밤이 되면 다른 무수리들은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다. 코를 골고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옥정은 달랐다. 남들이 모르게 초 한 자루를 훔쳐 켰다. 촛불 아래서 책을 펼쳤다. 천자문, 소학, 그리고 몰래 구한 시집.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책장을 넘겼다. 한 글자 한 글자 외웠다. 옥정아, 정말 미쳤구나. 우리 같은 것들이 글을 배워서 뭐해? 같은 처소의 분이가 반쯤 깬 눈으로 말했다.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평생 물이나 깃다가 늙어서 죽는 거야. 꿈 같은 거 꾸지 마. 우리 같은 것들은 꿈꾸면 안 돼. 꿈은 양반네들이나 꾸는 거야. 분이의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옥정은 달랐다. 아니야, 분이야. 나는 다를 거야. 반드시 다를 거야. 이 궁궐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어. 나는 그걸 찾을 거야. 옥정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불타올랐다. 그 눈빛에는 무서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집념이었다. 야망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누웠다. 옥정은 다시 책을 펼쳤다.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설렘 때문이었다. 1680년 가을, 궁궐에 큰 잔치가 열렸다. 중전 민씨의 40번째 생신이었다. 대전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신하들이 모여들었다. 무수리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시중을 들었다. 옥정은 술잔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떨리는 손으로 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숙종을 봤다. 24살의 젊은 임금, 옥좌에 앉은 그 모습은 태양처럼 눈부셨다. 용포를 입은 모습이 위엄이 있었다. 하지만 옥정이 반한 건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권력이었다. 신하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 한마디에 모두가 숨죽이는 그 분위기. 저 자리에 서고 싶었다. 저 사람 옆에 앉고 싶었다. 욕망이 불처럼 타올랐다. 가슴이 뜨거웠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였다. 술잔을 나르던 옥정 앞에 누군가 발을 내밀었다. 다른 무술이 은화였다. 질투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 옥정이 비틀거렸다. 은 쟁반이 비울었다. 술병이 떨어질 순간이었다. 대전이 숨을 죽였다. 만약 술이 쏟아지면 옥정은 곤장을 맞을 것이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옥정의 팔을 잡았다. 조심하시게. 고개를 들어보니 숙종이었다.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와 그녀를 붙잡은 것이었다. 대전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가까이서 본 숙종의 눈빛은 예리했다.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옥정은 당황하지 않았다. 평정을 유지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술이답지 않은 동작이었다. 황성하옵니다, 전하. 이 천한 것이 전하의 은혜를 입사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나이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침착했다. 숙종의 눈빛이 변했다. 호기심이 일었다. 그 짧은 대화, 고작 몇 마디. 하지만 충분했다. 숙종의 눈빛이 옥정에게 머물렀다. 몇 초였지만 옥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옥정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그날 밤 처소로 돌아온 옥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흘 후 내관이 찾아왔다. 다른 무수리들이 부러운 눈으로 옥정을 바라봤다. 최씨, 전하께서 부르신다. 단정히 옷을 갖춰 입고 따라오너라. 옥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천천히 일어나 옷을 털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옥정아, 조심해. 궁궐은 무서운 곳이야. 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옥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분이야. 걱정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다. 무서운 곳? 아니야. 기회의 땅이야. 숙종이 있는 편전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숙종이 책을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옥정을 봤다. 오셨소. 앉으시게. 옥정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최옥정이라 하옵니다, 전하. 옥정, 좋은 이름이로다. 그대는 예사 여인이 아닌 듯하오. 무수리치고는 말씨가 고상하고 자세가 단정하오. 옥정은 고개를 숙였다. 겸손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했던 대답을 꺼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다만 어려서부터 그를 좋아했사옵니다. 숙종의 눈빛이 빛났다. 오, 그를 아는가? 무수리가? 흥미롭구나. 그럼 한 수 읊어보시게. 이것이었다. 옥정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비했던 시를 읊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다. 봄바람 불어와 꽃잎 흔들리니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지 모르겠네. 높은 가지의 꽃은 오래 피어도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낮은 곳의 꽃은 비바람 견디며 끝까지 가지를 지키는 것을. 침묵이 슬렀다. 숙종이 옥정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시의 의미를 알아챈 것이었다.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 낮은 곳에서 견디는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는 의미. 재주가 있구나. 시의 뜻도 깊고. 누구에게 배웠소? 스스로 익혔사옵니다, 전하. 밤마다 책을 읽으며 배웠나이다. 혼자서? 대단하구나. 앞으로 자주 오시게.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옥정은 깊이 절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호했다. 해냈다. 첫 단계를 통과했다. 그날부터 옥정은 자주 숙종을 아련했다. 시를 읊고 이야기를 나누고 바둑을 두었다. 숙종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궁궐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 중전 민씨, 인현황후. 첫 대면은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였다. 옥정은 중궁전에 문안을 드리러 갔다. 중궁전은 화려했다. 비단 병풍, 금빛 촛대,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 그 한가운데 왕후가 앉아 있었다. 26살의 왕후는 단아했다. 아름다웠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것이 더 무서웠다. 그대가 최씨로구나. 가까이 오시게. 옥정이 다가가자 왕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궁궐 생활이 힘들지는 않소? 전하께서 그대를 총애하신다 들었소. 기쁜 일이로다. 옥정은 왕후의 눈을 들여다봤다. 질투도 경계심도 없었다. 순수한 걱정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을 위협할 여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마마. 마마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왕후가 옥정의 손을 꽉 쥐었다. 그대와 나 같은 여인이요. 이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도 같소. 서로 의지합시다. 옥정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여인은 위험하다. 너무 착하다. 궁궐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순수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옥정은 몰랐다.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권력이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덕이 결국 더 오래 간다는 것을. 1686년 봄, 옥정은 수건의 품계를 받았다.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었다. 후궁이었다. 책봉식 날 옥정은 비단 옷을 입었다. 처음 입어보는 비단이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다.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천한 무수리에서 수건까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자은전, 옥정의 새 처소였다. 아름다웠다.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방이 여러 개였다. 궁녀 셋이 시중을 들었다. 수건마마,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궁녀들이 절을 했다. 옥정은 그 순간의 쾌감을 잊을 수 없었다. 권력의 맛이었다. 달콤했다. 너무나 달콤해서 중독될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달콤한 일이 생겼다. 옥정은 임신을 했다. 마마, 경사로소이다. 수건마마께서 용퇴하셨사옵니다. 내관이 왕후에게 아랬다. 옥정은 멀리서 왕후의 반응을 살폈다. 왕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옥정은 봤다. 그 고통을, 후사를 낳지 못한 왕후의 아픔을. 하지만 왕후는 곧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좋은 소식이로다. 최수건을 불러라. 옥정이 중궁전에 가자 왕후가 직접 일어나 맞았다. 축하하오 옥정아. 몸조리 잘하시오. 내가 좋은 약재를 보내주겠소. 인삼도 보내고 대추도 보내겠소.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소? 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옥정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경쟁자를 축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위협할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없다. 1688년 10월, 옥정은 아들을 낳았다. 산통이 극심했다.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견뎠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원자이옵니다. 원자이십니다. 상궁의 외침에 궁궐이 떠들썩했다. 조선의 원자 탄생이었다. 숙종이 달려왔다.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었소 옥정아.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요. 이 아이가 다음 임금이 될 것이요. 옥정은 지친 몸으로 아들을 안았다. 작고 여린 생명. 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미래였다. 이제 시작이다. 이 아이를 세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중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왕후가 여전히 중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게다가 신하들, 특히 서인들은 왕후를 강력히 지지했다. 옥정은 조급해졌다. 밤마다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왕후를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남인 세력이여 접근했다. 영의정 권대운, 좌의정 목내선, 그들에게도 야망이 있었다. 옥정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권력을 잡고 싶었다. 수건마마, 저희가 돕겠나이다. 원자를 세자로 세우고 마마를 중전의 자리에 모시겠나이다. 권대운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야망이 번뜩였다. 옥정은 머뭇거렸다. 왕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온화한 미소, 따뜻한 손, 진심 어린 걱정. 하지만 욕망이 더 컸다. 권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하시오. 그리하시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옥정은 느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1689년 봄, 폭풍이 몰아쳤다. 남인 상소가 빗발났다. 왕후를 폐하고 원자를 세자로 세우소서. 후사가 없는 왕후를 두는 것은 조선의 불행이옵니다. 조정이 둘로 갈라졌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다. 이는 영모이옵니다. 중전을 패하다니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송시열 대감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그는 대궐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상소를 올렸다.
늙은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고 옥정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그해 5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왕후가 폐위되었다. 옥정은 자은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비를 맞으며 가마에 오르는 왕후의 뒷모습, 비에 젖은 옷, 축 처진 어깨. 그 순간 번개가 다시 쳤다. 하늘이 노하는 것 같았다. 왕후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다. 떨고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옥정의 가슴이 조였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승리감이었을까? 둘 다였다. 며칠 후 옥정은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중궁전으로 들어갔다. 화려했다. 꿈꿔왔던 그곳이었다. 옥좌 옆에 앉았다. 숙종 옆에 앉았다. 세상이 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해냈다. 무수리에서 중정까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덕망 높으신 왕후를 내쫓다니 하늘이 노하실 것이오. 장씨는 천한 출신이라던데 무술이었다지? 신하들이 폐비된 왕후를 찾아갔다.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옥정은 점점 고립되었다. 궁녀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신하들이 고개를 돌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왕후의 얼굴이 나타났다.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슬픈 얼굴이었다. 옥정아,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잃게 된다. 권력은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밤마다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1694년 세상이 뒤집혔다. 갑술환국이었다. 숙종의 마음이 돌아섰다. 왜였을까? 옥정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왕후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을까? 남인이 실각했다. 권대우는 유배되었고 목내서는 처형되었다. 서인이 다시 집권했다. 옥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혼자 남았다. 가을, 낙엽이 지는 날이었다. 숙종이 옥정을 불렀다. 옥정.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전의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랑했던 눈빛도 없었다. 짐이 잘못을 저질렀소. 2년 황후를 복위시키고자 하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무릎이 꺾였다. 전하, 저는 어찌 되옵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대는 다시 후궁으로 돌아가야 하오. 이는 짐의 명이오. 중전에서 후궁으로 5년 만에 추락했다. 하늘에서 지옥으로. 전하, 울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숙종은 돌아보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떠났다. 왕후가 복위하는 날 온 나라가 기뻐했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다. 옥정은 멀리서 지켜봤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중궁전으로 돌아오는 왕후. 5년 만에 귀환이었다. 왕후는 옥정을 보고 멈췄다. 가마에서 내렸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다. 천천히 옥정에게 다가왔다. 옥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왕후가 옥정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5년의 고통, 5년의 수모 후에도 여전히 따뜻했다. 옥정, 마마, 원망하지 않소. 그대도 살아남으려 애썼을 뿐이요. 이 궁궐에서 여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나도 안다오. 옥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잃게 되어 있소. 그것이 하늘의 이치요. 왕후가 조용히 말하고 떠났다. 옥정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다. 세월이 흘렀다. 옥정은 다시 후궁의 처소로 돌아갔다. 아들은 여전히 세자였지만 그녀의 권력은 사라졌다. 왕후는 관대했다. 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옥정의 아들 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봤다. 그를 가르치고 예를 알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옥정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이렇게 착할까? 왜 미워하지 않을까? 그 선함이 더 괴로웠다.
차라리 벌을 내렸다면 덜 아팠을 것이다. 1701년 왕후가 쓰러졌다. 내의원의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소용없었다. 왕후는 점점 쇠약해졌다. 옥정은 문병을 갔다. 왕후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야위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이 병에 지쳐 있었다. 옥정이 왔구나. 가까이 오너라. 옥정이 다가가자 왕후가 손을 내밀었다. 차가웠다. 예전의 그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마, 어찌 이리 편찮으시옵니까? 다 살아온 날들이요. 후회는 없소. 다만 왕후가 옥정의 손을 꽉 잡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이. 옥정아, 세자를 잘 부탁하오.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하시오. 약속하겠소. 눈빛이 간절했다. 네, 마마, 약속하겠나이다. 반드시. 왕후가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소, 옥정아. 나를 용서해 주겠소. 내가 그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마마, 마마께서 무슨 잘못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옵니다. 아니요, 나도 그대를 이해하지 못했소. 그대의 아픔을, 그대의 절박함을. 둘은 손을 잡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온 나라가 통곡했다. 백성들이 슬퍼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다. 옥정도 울었다. 진심으로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너무 늦은 후회였다. 하지만 왕후가 죽은 후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씨가 왕후를 저주했다더라. 인형을 만들어 주술을 걸었다지. 왕후의 죽음은 장씨 때문이라던데?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소문이 곧 진실이 되었다. 1791년 가을, 옥정은 신문을 받았다. 장씨, 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저에게 은인이시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옥정은 희생양이었다. 며칠 후 사약이 내려왔다. 지금 옥정은 냉궁에 앉아 사약잔을 들여다본다. 검은 액체가 잔에 담겨 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권력을 꿈꿨다. 이루었다.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었을까? 모든 걸 잃었다. 권력도, 사랑도, 존경도, 평화도. 왕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린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잃게 되어 있소. 맞았다. 정확했다. 권력으로 올라갔고 권력으로 무너졌다. 후회된다. 너무나 후회된다. 하지만 소용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그 무수리 시절로 돌아간다면, 옥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도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다. 욕망이란 건 그런 것이다. 한번 불타오르면 끌 수 없는 불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운다. 불길한 소리다. 어둠이 내린다. 사약잔을 든다. 손이 떨린다.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아들아, 세자야. 마지막으로 아들을 생각한다. 훌륭한 임금이 되어라. 어미처럼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왕후처럼 덕을 갖춘 임금이 되어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어라. 눈물이 흐른다. 왕후 마마, 용서하소서. 이 못난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 사약을 입에 댄다. 쓰다. 너무나 쓰다. 입안에 쓴맛이 퍼진다. 목골멍을 타고 내려간다. 몸이 차가워진다. 손끝부터 얼어온다. 눈앞이 흐려진다. 숨이 가빠진다. 고통이 밀려온다. 하지만 참는다. 소리내지 않는다. 마지막 자존심이다. 어둠 속에서 왕후가 보인다. 환영인가? 왕후가 웃고 있다. 따뜻한 미소로, 원망 없는 얼굴로. 이제 편히 쉬소, 옥정아. 고생 많았소.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긴 싸움이 끝난다. 장희빈 최씨. 권력을 꿈꿨던 한 여인의 삶이 끝났다. 무수리에서 중전까지, 그리고 다시 냉궁까지. 한 여인의 욕망과 후회, 사랑과 미움,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 모두가 잃었다.
권력을, 사랑을, 삶을, 평화를.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었다. 왕후처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차가운 냉궁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내쉰다. 어둠이 완전히 삼킨다.